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2023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사전 문제 해설 강의 진행해 볼게요. 우선 그 전에 3전 문제 쇼츠 먼저 하나 해보고 하겠습니다. 사실 3전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게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썸네일로 쇼츠 또 해놔가지고 안 할 수도 없어가지고 하나만 해볼게요. 좀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로피탈 정리 쓸 수 있죠. 로피탈이라는 거는 이제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해서 그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분모를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라서 계산해보면 5가 납니다. 별건 아닌데 사실 뭐 미분이라는 건 암산으로도 가능한 거라서 뭐 인수분해도 암산 가능하긴 한데 미분이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 싶긴 해요. 쌤도 뭐 풀 때는 항상 로피탈로 풀거든요. 자, 다시 앞에 사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부터 해볼게요. 9번부터. 자, 이 9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문제죠. 그 중에서도 리미트 인테그랄, 리미트랑 인테그랄이 같이 나오는 형태예요. 우선 이 발문을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익숙한 꼴로 적어보면 분자에는 정적분이 있고 분모에는 x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테그랄을 이제 정적분 정의를 사용을 해서 라지 f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눈에 보이죠. 이거 미분계수꼴이잖아요. 라지 f 프라임 0이고요. 즉 f0이라서 문제에서 f0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1이고요. 도함수를 줬으니까 fx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적분을 해야 되는데 f0이 1이라는 조건 왜 줬는지 알겠죠? 적분 상수 조건이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뒤에 적분 상수가 붙는데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이겠죠. 따라서 f2를 구하면 그래서 이 답은 3입니다. 1번이에요. 자, 10번. 10번은 지수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라서 뭐 이런 문제 자주 등장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일단 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으면 항상 역함수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직접 구하는 방법 말고도 기본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y는 ax 제곱이라는 기본형이 지금 y는 ax-1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건데요. 이 친구랑 대응되는 역함수가 당연히 y는 로그 ax겠죠. 근데 역시나 문제에서 y는 로그 a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라서 하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다른 하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라 이 평행이동을 한 이 두 함수도 서로 역함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역함수 뭐 구해서 같은지 아닌지 판단해도 되겠죠. 그건 굳이 안 할게요. 자, 아무튼 역함수라는 거 이제 알았다고 치면은 y는 a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여기 이미 나와 있지만 원점을 지나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항상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이런 거를 먼저 그려놓으면 좀 더 그리기 편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y는 ax 마이너스 1. 자, 이 친구 역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원점이 아닌 점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했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의 발이 H인데 OHP의 넓이가 2래요. 미지수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두 역함수의 교점은 이제 y는 x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 둘 다 증가함수라서요. 그래서 P를 뭐 t, t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으면 여기가 t, 여기도 t라서 삼각형
OHP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t 제곱인데요. 이게 2니까요. t는 2예요. 따라서 p는 2,2다. 당연히 2,2가 지금 y는 뭐 a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 위에 있는 거니까요. 대입을 해주면 a 제곱이 3이라서요. a가 양수인데 a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11번은 삼각함수 방정식이죠. 뭐 삼각 방정식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이런 삼각 방정식 문제는 그 x 범위를 잘 봐줘야 돼요. 보통은 한 주기를 주기도 하는데 뭐 문제 따라서 뭐 반주기나 0부터 파이까지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x 범위 잘 보시고요. 정리해줘야겠죠? 자, 편의상 사인은 그냥 x라고 적겠습니다. 자, 당연히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쳐야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런 2차 방정식 꼴이 나오는데요. 2차 방정식은 보통 근이 두 개겠죠? 뭐 알파랑 알파 이미 있으니까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물론 A, B랑 같다면 뭐 당연히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근을 안 가질 수 있는데 그럴 순 없는 게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있으니까. 참고로 x 값이 3개라는 거지 코사인 값이 3개라는 건 아니에요. 코사인 값은 많아봤자 2개겠죠. 따라서 코사인 x가 어떤 값을 근으로 가져야 x는 3개를 실근으로 가지냐 이건데 코사인 x를 그려봐야겠죠. 자, 코사인 x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항상 범위를 잘 봐줘야 돼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지금 보면 뭐 어떤 점에서도 항상 실근이 2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항상 특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2개 나와버리면 뭐 이것도 2개 이것도 2개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니까 하나인 거를 찾아야겠다. 하나인 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래서 이때가 이제 y는 b인데 딱 마이너스 1일 때만 한 개 나오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다 2개니까 뭐 아무데나 잡아도 다 2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x가 a인 거는 2개고 코사인 x가 b인 거는 지금 뭐 교점 보면 알겠지만 1개밖에 안 나오죠. 1개. 그래서 총 3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식에 대입을 해주면 는 0이라서 k가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k가 3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 사실 방정식이 다 주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아까 말한 뭐 a, b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까 했던 것처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거. 따라서 a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까지 알겠죠. 문제에서 a를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알파를 물어봐서 알파는 지금 근이 3개죠. 이렇게 2개에다 하나니까 제일 큰 근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근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찾으면 돼요. 근데 최소한 그 파이까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3분의 2파이이고요. 가운데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알파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는 k알파를 물어봤는데 3 곱하기 3분의 4파이니까 4파이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12번은 좀 약간 길어요. 문제가 호흡도 좀 긴 편이고 이제 겉보기에는 뭐 다항함수의 넓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정적분. 근데 이제 잘 문제를 보면은 지금
즉 A랑 B에서 2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인데요. 이제 우연하게도 B에서의 3차 함수의 접선이 딱 A를 지나요. 뭐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죠. 문제에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준 거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도 알아야겠죠. 접선의 방정식도. 자, 해봅시다. 일단 fx는 지금 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a라는 점은 이제 0,1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너무 약간 공통접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거는 3차 함수에서 접점이 아닌 0,1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죠. 따라서 접점이 아닌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뭐 곡선 밖의 점, 유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접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접점은 미지수로 잡아야 되니까 t, ft로 잡아놓으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접선이 0,1을 지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t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f'x가 필요하니까요. f'x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f't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죠. 플러스 8. 이제 0을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풀면은 t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좌변으로 다 넘겨볼게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이거는 사라지고요. 1도 사라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2t 제곱으로 묶어내면 t마 3이라서 t가 0일 순 없겠죠. t가 3이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이제 계산해서 t 값을 찾아도 되고요. t가 3이었고요. 아니면 그 비율관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뭐 되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가 접점이죠. 이제 보통은 여기 반대쪽 접점이 나와도 되고, 이제 반대쪽 접점이 안 나왔다면 여기 대칭점, 뭐 이제 미적분에서는 변곡점이라고 하죠. 3차 함수의 대칭점이라고 합시다. 3차 함수가 대칭점을 가지는 때는 도함수의 축이에요. 이 2차 함수의 축은 이제 x는 2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x는 2다. 자, 이제 그러면 4개의 상황이 생기죠. 이 교점이랑 다른 접점이랑 여기 대칭점이랑 마지막 여기 접점, 이 4개의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이 4개의 상황이 다 길이가 같죠. 1대 1대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0에서 2까지가 2칸이죠. 2. 그래서 여기는 한 칸일 거다 해서 3이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바로 t가 3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t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의 두 번째 조건, S1이랑 S2가 같다는 조건을 써야겠죠? 자, 종족분으로 표현을 해봐야겠죠. 이제 S1이라는 거는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자, S1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fx에서 지금 그 접선의 방정식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식을 잡아야 돼요. 아까 적어놨던 거 있죠. 이거에다 그대로 적어보면, 자, 이제 t가 3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도 되고, 지금 두 점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t, ft는 3, f3,
마이너스 2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0,1이랑 3,-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눈에 바로 보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0,1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1은 fx에서 0부터 3까지죠. fx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빼면 되는 거죠. 이 친구랑 두 번째 S2는 역시나 0부터 3에서 이제는 반대로죠.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이제 gx를 빼는 거죠. 이렇게 fx는 이미 문제에서 알고 있는데 gx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gx를 다 구해서 해도 되고, 어차피 문제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발문이 0부터 k까지, 즉 0부터 3까지 gx거든요. 이제 뭐 출제 의도가 이거인 것 같아요. 딱 여기 구간이랑 똑같아서 실제로 이제 gx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둘이 같다고 해주면 0부터 3까지 gx만 딱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gx만 남기면 이제 우변은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fx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를 이제 구하면 된다는 거. 뭐 계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fx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고요. 마 10x 플러스 1이라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요. 0부터 3까지니까 뭐 계산이 나름 편하죠. 0 계산 안 해도 되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에 54 마이너스 45 플러스 3인데요. 좀 정리해보면 여기는 1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8에다가 81을 빼는 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3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gx를 이제 안 구하고 푼 거죠. 이제 gx를 구하고 풀 수도 있죠. 이제 gx를 구하고 푸는 풀이의 장점은 지금 딱 문제에서 물어본 발문이 그 0부터 k까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0부터 3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gx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이항시켜서 구할 수 있었던 건데, 만약 문제가 뭐 0부터 4까지 물어봤다면, 적분을 물어봤다면 결국에는 다 g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x를 구해서 가는 풀이 두 번째는 이제 gx를 다 구해서 푸는 거. 이제 S1이랑 S2를 각각 직접 다 구할 거예요. 아까는 그냥 같다고 해서 이항해서 풀었는데 직접 다 구해야 되니까 S1을 구하는 방법은 뭐 3차 함수와 직선이랑 둘러싸인 넓이 아닙니까? 그래서 넓이 공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S1은 12분의 1, 그 다음에 3-0의 4제곱이죠. 따라서 이거는 4분의 27이 되고요. S2는 6분의 a 3-0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a가 뭔지 알겠죠? 이제 a라는 거는 그 gx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지금 gx란 직선, 아까 이거 있죠.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랑 지금 0이랑 3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 x x마 3을 한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이제 2분의 9a가 되고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4분의 27이랑 이제 2분의 9a랑 같다고 해주면 a를 얻을 수 있죠. a가 이제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gx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gx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 2차식이라서 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계산이.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에 x의 세제곱 0부터 3까지라서 2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9죠. 99 플러스 3인데 4분의로 통분을 하면 54 마이너스 99 플러스 12라서요. 계산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33이 나옵니다. 답은 이제 2번이에요. 뭐 여러가지 풀이로 풀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프를 다루는 거는 최대한 좀 계산이 적으면 좋으니까 여러가지 좀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13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좀 어렵지 않았나. 원래 이 문제부터 뭐 다 어려운데, 자,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우선 자, 두 함수가 있어요. fx, k sin x랑 gx, cos x가 있는데, 일단 두 함수는 지금 a랑 b에서 만나요. 그래서 a랑 b를 그 3대1로 외분한 점을 c라고 하는데, 자, 3대1이면 3칸 한 칸이라서 사실 이게 두 칸 한 칸이죠, 이렇게. 근데 그 c도 딱 공교롭게도 이제 y는 k sin x 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상당히 특이한 경우고 조건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항상 이런 지수로그 함수나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뭐 넓이 구하는 거에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미지수로 잡아야겠죠. 그렇죠?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합시다. 자, 해볼게요. 자, a는 알파 콤마 k 사인 알파인데 사실 k 사인 알파는 그 y는 코사인 y는 gx 위에도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k 사인 알파가 이제 코사인 알파랑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b죠. b도 세팅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베타 잡긴 좀 그러니까 아까 2대1이라는 거를 써주려면 이제 여기는 알파 플러스 2p라고 세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c는 이제 2대1이니까 알파 플러스 3p로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편하게 플러스 p로 세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럼 b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2p 그 다음에 k 사인 알파 플러스 2p가 되는데, 역시나 b라는 점도 y는 코사인 x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k 사인 알파 플러스 2p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2p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조합을 잘 해보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나오면 탄젠트로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코사인을 이항을 시키면 탄젠트 알파가 되고 우변은 k분의 1이 되겠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넘겨주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2p가 k분의 1이 되는 건데, 여기서 느낌이 오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알파 플러스 2p가 같으려면 이 2파이가 이제 주기의 배수꼴인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라서 이 2파이가 이 p가 딱 한 주기. 이게 한 주기. 그래서 이 p는 탄젠트의 한 주기니까 파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p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하나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구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k 사인 알파 플러스 파이가 될 거고, 조금 정리해주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k 사인 알파겠죠. 실제로 지금 그림에서도 이렇게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그려주면 여기는 사인 알파 k 사인 알파고요. 이제 b에서는 마이너스 k 사인 알파라는 거.
그럼 이제 C를 구할 건데, 사실 이게 2대1이라는 거는 X 값이 2대1이라는 것도 있지만 Y 값도 2대1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 칸, 한 칸이려면 실제로 여기 Y 값이 두 칸, 한 칸인 건데, 여기 지금 당연히 여기는 2K 사인 알파겠죠? 플러스 K 사인 알파부터 마이너스 K 사인 알파까지니까요. 여기는 K 사인 알파가 될 거니까 실제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K 사인 알파가 돼요. 그래서 C 좌표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C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3P, 즉 2분의 3파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K 사인 알파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점은 Y는 fx K 사인 X 위에도 있는 점이었잖아요. 따라서 대입을 하면 이 친구는 뭐랑 같냐면 K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랑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K 사인 알파랑, 자 이거 각변환 써줄 수 있죠.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이제 계속 우리 탄젠트로 정리를 했으니까 탄젠트로 정리해보면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이라서 이게 아까 그 K분의 1이었잖아요, 탄젠트 알파라는 게. 따라서 K는 2라는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 BCD의 넓이 물어봤거든요. 따라서 좌표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 우리 지금 그 탄젠트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탄젠트를 하나만 알면 나머지 코사인이랑 사인 다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이제 루트 5분의 2고요. 뭐 바로바로 할게요.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라서, 자 여기서 일단 B의 좌표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밑변분의 높이가 여기라서, 자 여기는 지금 P잖아, P. 따라서 높이는 P,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CD의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CD의 길이만. 자 C는, 자 C의 Y좌표, C의 X좌표는 이제 알파에다가 2분의 3파이 콤마, 아까 여기 마이너스 2K 사인 알파였으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4 루트 5분의 4가 되겠죠. 자 D는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인데, D는 지금 코사인 X 위에 있는 점이죠. 이건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 파이. 이 친구는 사인 알파가 되겠죠. 아까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었으니까 루트 5분의 1에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까지, 즉 이 밑변의 길이는 루트 5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4분의 루트 5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답은 3번이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죠. 특히 뭐 절대값 함수의 최대 최소, 좀 어렵죠. 자 일단 fx가 이렇게 다 인수분해가 돼요. 지금 x 마이너스 루트 3t랑 x 플러스 루트 3t로 되는데, 지금 뭐 fx랑 절대값 fx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그려봐야겠죠. 그림 안 그리고는 좀 힘들고, 특히 다 친구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보는 거니까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기함수예요. 기함수고 실근이 특이하게 루트 3인데, 이제 뭐 왜 루트 3을 줬는지도 좀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비율관계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t, 여기가 루트 3t인데 이 비율 관계 따라서 자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t인 건데 여기도 이제 t겠죠? 자, 비율 관계를 한 번 더 쓰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2대 1이죠. 실제로 이제 2t 대 t니까 여기는 2t인 것까지 이렇게. 자, 이제 좀 상황 파악을 했으니까 기억부터 해봅시다. 항상 기억은 직접 해보라 이거죠. g를 구해라 라는 건 t가 2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t가 2일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자, 위에 그려놓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t가 2면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겠죠. 이거 4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보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1까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1t는 fx의 최대값이에요. 당연히 여기겠죠. 그죠? f-2일 때. 그 다음에 m2t는 절대값인데 사실 절대값을 씌워봤자 여기는 1까지밖에 안 가니까 2까지는 가야 절대값이 똑같이 올라올 텐데 작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에 영향을 안 주겠죠? 똑같다. m2t도 f2분의 1이다 이렇게. 따라서 f2분의 1을 구해보면 fx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f2분의 1은 마이너스 8 t가 지금 2일 때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24 라서 16이고요. 당연히 뭐 이것도 16이겠죠. 따라서 gt는 이제 두 개 더한 거라서 두 개 더하면 32가 나옵니다. 32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억은 맞는 거죠. 자, 니은은 이제 gt가 2f-t일 때를 찾는 건데요. 항상 이제 뭐 t의 범위를 나눌 수도 있죠. 근데 나누기 전에 그 조건 해석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gt라는 거는 두 최대값의 합인데 지금 아까 이제 그렸던 그래프처럼 이제 보통 좀 극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여기가 이제 마t였고 여기가 t였거든요. 극대가 중요하니까 아까도 그 t가 x가 마이너스 t일 때 최대값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 아닐까. f-t가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m1t도 즉 fx의 최대값도 x가 마이너스 t일 때 즉 f-t고 m2t도 f-t라는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이게 핵심이 왼쪽이 더 길다는 거예요. 구간이.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서 자 보면 지금 몇 가지 좀 그 예시를 들어보는 거죠. 만약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하고 뭐 이 정도의 1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최대값은 마이너스 t일 때 나오죠. 근데 절대값을 씌운다고 한들 똑같이 최대값이 이제 마이너스 t일 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거 접어 올려봐도 이게 엄청 여기까지 커지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도 여기랑 같을 테니까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서 마이너스 2일 때가 더 많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1일 때가 더 멀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m1t가 마이너스 t면은 절대값 또 이제 최대값이 마이너스 t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gt가 2f-t라는 거는 각자의 최대값이
f-t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절대값의 최대값이 더 클 테니까 m2t가 m1t보다 더 크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좀 작고 이 친구는 f-t보다 좀 더 크고 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마이너스 t일 때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fx랑 절대값까지를 같이 봅시다. 절대값 fx까지 같이 이렇게 바로 그릴게요. 자, 아까 말했던 비율관계가 이거였죠. 여기, 즉 여기 ft 극소일 때 같은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2t다. 왜냐면 2대 1이라서 그런 거였죠. 2t 대 t니까 마t부터 왼쪽으로 t만큼 더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제 fx도 마이너스 t에서 최대값, 절대값 fx도 마t에서 최대값이려면 일단 마이너스 2가 여기 마t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지 않다면 여기까지밖에 구간이 안 나올 테니까 마t에서 최대값이 안 나오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2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여기로 그대로일 테지만 절대값은 접어서 올라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2t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더 커져 버리잖아요. 따라서 여기 두 개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등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2t랑 마이너스 t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식을 풀면은 t는 이제 1이랑 2 사이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t의 최소값, 이게 t의 최대값이라서 문제 니은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3이라고 했는데 이제 맞죠? 1 플러스 2가 되니까요. 3이다. 니은도 맞다. 자, 디귿. 디귿은 사실 2번을 풀 때 이제 원래는 그 t의 범위 다 나눠가지고 gt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굳이 안 나눴잖아요. 그래서 디귿을 풀 때도 t의 범위를 다 안 나누고 딱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상황만 사실 구하는 게 편하긴 하니까요. 문제에서 구하는 상황만 해봅시다. 일단 디귿의 발문은 좀 이걸 말하는 거겠죠. g' 2분의 1 플러스랑 g' 마이너스네요. g' 2분의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굳이 2분의 1보다 조금 큰 거랑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t가 뭐 1일 때나 뭐 0일 때 이런 걸 다 볼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가 이제 2분의 1보다 약간 더 클 때, 그러니까 t가 2분의 1보다 조금 클 때를 보는 거죠. 자, 여기가 t고요. 이게 마t인데 t가 2분의 1보다 크면 여기 계속 했던 거죠. 2t죠, 2t. 여기 2t는 그 1보다 크단 말이에요. 1보다 크다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2부터 1까지를 보는 거라서 여기가 1보다 크다면 실제 1은 좀 더 작게 있겠죠. 이렇게 1. 따라서 여기부터 2는 엄청 멀리 있겠죠. 뭐 이렇게까지 있겠죠.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좀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칸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m1t는 fx의 최대값이죠. 여기서 나오겠죠? fx의 최대값은 자,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t일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f-t. 자, m2t는 절대값의 최대값이니까 이때겠죠? 다 접어서 올라가면 상당히 커질 거예요. 따라서 f-in데 접어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어요. 자, 계산해보면 f-t는 2t 세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8-6t의 제곱이 나오죠.
GT라는 거는 지금 두 개 더한 거잖아요. 두 개를 더해보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G 프라임 t 우리가 원하는 건 G 프라임 t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뭐 G 프라임 2분의 1 플러스는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거라서요. 2분의 3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죠. t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자, 마t고 이제 여기가 2t인데 자, t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2t도 1보다 작아요. 그 말은 오른쪽 끝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여기를 더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2t가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1이라는 거고 2는 엄청 멀리 있겠죠. 왜 이렇게 엄청 멀리 이렇게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n1t는 아까처럼 여기서 최대값이 아니에요. 두 개 상황이 뭐 달라져야겠죠, 당연히. 이제는 1에서 최대값이에요. 따라서 f1이다. f1은 1마 3t 제곱이고요. m2t는 아까랑 다를 게 없겠죠. 역시나 맨 왼쪽이 f-2인데 이게 상당히 아래에 있어요. 따라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상당히 커질 것이므로 마이너스 f-2일 때가 역시나 m2t가 된다. 이렇게. 따라서 gt는 두 개 더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9가 되겠는데요. g 프라임 t는 18t가 된다. 따라서 g 프라임 뭐 2분의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둘이 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마이너스 9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9가 돼요. 2분의 9. 2분의 9인데 뭐 아예 좀 아예 다른 좀 식이 나와있죠. 5가 나와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좀 디귿에서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풀었다면 자기를 믿고 푼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갑자기 기억니은 디귿을 바꾸지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뭐 t의 범위를 다 나눠가지고 이제 그 gt를 싹 다 구하진 않았는데 어차피 여기가 이제 다 gt를 나눈 거랑 다름없어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는 상황만 좀 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넘어갑시다. 15번. 자, 15번. 수열의 귀납조 정의죠. 귀납적 출원. 조금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엄청 어렵다 또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좀 생소했을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사실 이런 발문은 뭐 저번 3월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나왔던 거라서 이건 좀 익숙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A5랑 A6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양 옆에 이어져 있는 A5랑 A6을 비교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n의 5를 대입을 합니다. A6이 나오는데요. A6은 둘 중 하나예요. 2의 세제곱 8이거나 n에다가 이제 5가 대입되니까 그런 거죠. 8이거나 아니면은 로그 2의 a의 5인데 자, A5가 1보다 작으면 이거고 A5가 1 이상이면 이거겠죠? 자, 근데 A6이 8이면 A5가 얼마일까요? A5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1보다 작긴 한데 이 지금 점화식 구조상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2의 거듭제곱이죠.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겠죠? 두 번째 로그인데
AN이 1 이상이라서 로그 값은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AN 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구조상 불가능해요. 음수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뭐 마이너스 7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래 거다. 따라서 A5 플러스 로그 2의 A5가 이제 1인 거를 찾는 거죠. 네, 사실 뭐 그 지수 방정식을 푸는 건데 바로 A5가 뭐 생각이 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A5가 얼마겠어요? A5가 1이겠죠. A5가 1이면 이것도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나 이제 바로 생각이 안 났으면 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A6은 지금 A5가 1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이잖아요. 보면은 좀 이상한 게 A5가 1 이상이고 A6도 0 이상인데 더한 게 1이래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그 말은 딱 A5가 1이고 A6이 0인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되죠. 그러겠죠. 더 이상 항상 1 이상이 될 테니까. 둘 다 최소값일 때가 1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A5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이제 이뤘죠. A5를 구했죠. 자, 이제 A5를 구하고 뭐 항상 그렇듯이 뭐 A1을 물어보는 거니까 역추적하는 거. 역추적은 이제 점화식을 다시 구성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 점화식은 당연히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1을 구하는 상황으로 나와 있지만 역추적은 AN 플러스 1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그 AN이랑 AN 플러스 1 이제 자리를 바꿔주는 식으로 그 식 정리를 다시 해주면 이거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겠죠. 그리고 an 플러스 1제곱이 아까 말했듯이 0 이상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어려워요. 자, 이 친구는 an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an이 1보다 작으면 an 플러스 1이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2의 n-2 제곱 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an 값이 1보다 작으면 an 플러스 1은 2의 n-2 제곱이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보면 an 플러스 1이 2의 n-2 제곱 꼴이면 an은 1보다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냥 1보다 작기만 하면 항상 an 플러스 1은 2의 n-2 제곱 꼴이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고 1보다 작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열심히 역추적을 해봅시다. 자, A5가 이제 1이죠. A4를 구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양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거를 만족하는지도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5가 이 꼴이냐, n 플러스 1인데 n-2니까 A5는 2의 세제곱이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2의 제곱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아니면 그냥 이거 아래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A3 역시나 A4가 2의 1제곱 꼴이냐를 먼저 물어봐요. 근데 딱 an 플러스 1이 2의 n-2 제곱 꼴이잖아요. 이제 이러면 두 개로 찢어지죠. 자, A3이 1보다 작아요. 뭔진 모르죠. 왜냐면 A3이 1보다 작기만 한다면 항상 A4가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아래 거는 뭐 이제 익숙하죠. 2의 제곱이니까 4겠죠. 항상 A3가 그 음수일 수는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0 이상이에요. 자, A2. 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뭐 좀 이런 게 고민되는 것 같아요. A3이 뭔지 모르는데 A3이 이거인지 아닌지를 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근데 A3은 n이 2일 때니까 2의 0제곱 즉 1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A3는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1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의 A 세제곱으로만 나오는구나. 자, 이거는 자, 4가 당연히 2의 0제곱이 아니니까 아래 걸로만 가겠죠? 2의 4제곱 16이겠죠? 자, 계속 이 범위를 다 잡아줘야 돼요. 이 친구는 1 이상
2 미만이겠고요. A2는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이냐 물어봤는데 역시나 1부터 2 사이라서 2분의 1일 순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2의 A 세제곱 이고 범위는 2 이상 4 미만이겠고요. 왜 범위에 계속 집착하는지 알겠죠? 범위를 구해야만 이건지 아닌지 알 수 있기도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A1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려고. 이 친구도 당연히 16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꼴이 아니니까 아래에다가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2의 16제곱. 자 보면 알겠죠? 누가 봐도 이게 최대값 누가 봐도 이게 최소값이니까 답은 로그 2의 16제곱을 2로 나눈 거라서요 15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 하고요. 자 가 조건 n이 7이랑 8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엄청나게 강력한 조건이죠. 왜냐면 n이 7일 때 8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일단 둘 다 같다는 거죠. 서로 다르면 그 중에 작은 게 최소값일 거니까. 그렇잖아요. n이 두 개일 때 최소값이라는 건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같을 때만 되는 거니까. n이 s7일 때 s8일 때 같다는 거고 이 말은 a8이 0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자, 두 번째. 절대값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SN을 좀 그려서 보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SN을 좀 그려서 좀 상황을 파악을 해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소값을 가지는 SN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래서 7이랑 8일 때가 최소값. 아까 뭐 여기가 7, 여기가 8, 뭐 이런 식의 상황일 거고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m일 때랑 2m일 때가 같대요. 느낌이 오죠? m이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m은 여기 m 여기 같을 때 여기가 2m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m일 때는 그 접어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절대값 sm은 마이너스 sm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sm 플러스 sem이 0인 걸 찾으면 된다. 뭐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합공식을 써야겠죠. 합공식을 써주면 2분의 m 2am 다음에 m-1t가 되고요. 2분의 2m 2a1 그 다음에 2m-1t가 되겠죠. 이게 0이다. 일단 뭐 m은 바로 약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a1 여기서 2a1 3a1이죠. 여기서 2분의 m-1 여기서 2m-1 정리를 하면은 2분의 이제 5m-3인가요? 이렇게 자 A8을 보면 A1 플러스 7D가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A1 대신에 마이너스 7D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여기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1D고요 그 말은 여기가 21이라는 얘기겠구나. 따라서 2분의 5m-3이 21이려면 m이 9겠죠. 그래서 이제 m의 값을 찾았어요. 자 조건을 다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남았죠. 여기 160이라는 건 한 번도 안 썼어요. 그죠? 그래서 SEM 뭐 SM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S 9죠? M은 9였으니까 이게 이제 160이다 이렇게 해주면 역시나 또 식을 풀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9 EA1 플러스 8D 가 이제 162니까 좀 정리를 해볼까요? A1 대신에 마이너스 7D를 대입을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6D가 되겠죠?
9로 나누면 이제 18이고요. 자, 3D가 18이니까 D가 6이라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13인데 A1으로 하지 말고 아까 A8이 0이라고 했잖아요. A8 플러스 5D로 고치는 게 좋겠죠. 30이 됩니다. 자, 21번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삼각함수 도형 문제인데 조금 특이한 스타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좌표를 줘가지고. 자, 봅시다. 자, A가 2,0이에요. 그 말은 여기 길이가 2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AP랑 AQ의 길이가 둘 다 2루트 15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OPA랑 OQA 각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약간 원주각 느낌이죠 지금. 왜냐면 같은 현이잖아요 지금. OA랑 이어져 있는 각이 두 개 같다면 OA 그 다음에 PQ가 다 한 원 위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원으로 푸는 거죠. 외접 원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우선 뭐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사실 코사인 세타가 다 나와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삼각형 OAP에서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편의 길이 2는 2R이고요.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R은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사실 이제 여기서 바로 눈에 보이면 좋은데 쌤도 좀 의심을 했어요. 왜 굳이 좌표를 줬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좌표를 굳이 안 줘도 되죠 사실. 좌표 안 주고 그냥 OA가 2라는 것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좌표를 줬을까? 수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직인 게, 자, 탄젠트 세타가 지금 루트 15예요. 근데 딱 2대 2루트 5란 말이에요. 루트 15분의 1이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 15분의 1인데 딱 탄젠트랑 값이 들어맞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뭐 동시에 OP가 지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뭐 좀 잘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요. 아니,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인 걸 모르는 상태라면 지금 OP 길이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식을 적어주면 코사인 세타는 양변 OP의 제곱 플러스 이 친구의 제곱이죠. 60 마이너스 2의 제곱 2 곱하기 OP 곱하기 2루트 15가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4분의 루트 15죠? 이걸 정리를 하면 4는 사라지고요. OP 제곱 플러스 56이 이제 15OP가 되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OP 마이너스 8 OP 마이너스 7이라서 OP가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고민을 할 건데 7일까 8일까. 여기서 그 OP가 OQ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OQ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예 똑같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AQ가 2루트 15고 왼쪽 길이를 물어본 상황이고 세타고 마주보고 있는 길이가 2라서, 그래서 OAQ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도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가 OP고 하나가 OQ지 않을까. 이게 OP고 이게 OQ고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제 OP의 길이는 8이고요.
8이고 OQ의 길이가 이제 7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OAPQ의 넓이인데 뭐 아무런 삼각형이 아니니까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하는 게 좋겠죠.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이는데 여기 삼각형 하나랑 뭐 여기 삼각형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게 좋겠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8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제 피타고라스 써도 돼요. 직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마주보고는 여기도 직각. 따라서 두 삼각형이 여기랑 여기 삼각형이 다 직각삼각형이라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15죠. 따라서 루트 15가 되겠고요. 2 루트 15가 되겠고요. 여기 삼각형 넓이는 이제 PQ만 구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죠. 루트 15죠 여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7, 즉 2분의 7 루트 15.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11 루트 15인데 이거 쌤도 실수했는데 보통 P 플러스 Q로 물어보는데 P 곱하기 Q로 물어보더라고요. 좀 처음 보는 발문인 것 같은데 22예요. 아무튼 뭐 문제가 그런다는데 쌤도 순간 P 플러스 Q인 줄 알고 13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2 곱하기 11로 해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22번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미분 가능성. 뭐 정적분 이런 함수 문제가 그렇듯이 약간 좀 퍼즐 문제인데 자, 해봅시다. 일단 미분 가능성이 주요 핵심인 이유는 가 조건이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뭐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과 g'x가 연속이라는 말은 뭐 수학 2에서는 뭐 그냥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g'x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도함수가 gx가 미분 가능하다면 도함수가 잘 정의돼 있고 연속이라면 당연히 gx도 연속일 거니까요. g'x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면 이제 미분을 해요. 뭐 바로 미분할 수 있겠죠. 정적분 함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고요. 2보다 크다면 이제 g'x가 자, 이게 좀 헷갈리죠. 절대값 g'x가 fx인 거라서 g'x는 fx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fx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x가 1이랑 b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0이 돼야겠죠.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따라서 x가 1이면 여기 위에 구간에 포함되니까 g'1이 0이다. 따라서 a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b에서도 극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1차 함수라서 1 말고는 이제 극값이 안 나와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x, b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다른 케이스 절대값 x가 2보다 큰 상황이라는 거고 g'p가 0이어야 되니까 fb가 0이라는 말이겠고요. 그 말은 절대값 b도 2 이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a, b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특히 이제 a는 그냥 상수값으로 아예 나와버려요. 자, 두 번째, 사실 이제 이 구간 내에서도 지금 케이스가 나눠지잖아요. f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fx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fx는 2차 함수예요. 그 말은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값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려면 g'x가 어떤 구성이 돼야 될까? 구간이 바뀌면 즉 fx가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접어서 올라갈 텐데 g'x가 이제 접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절대값 g'x를 구할 때 g'x가
부호가 바뀌는 구간이 있어서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그거는 이차함수가 아닐 거니까 꺾이는 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꺾이면 안 된다. 그 말은 f'x도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g'x가 항상 0 이상이거나 아니면 항상 0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말은 fx도 이 범위에서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미 b에서 0인데 부호가 바뀌지 않을 수 있나요? 항상 그게 특이한 케이스 찾는 거에 이제 실마리인 거니까 중근이겠죠. 이런 거 찾는 게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마 b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제 그래서 fx를 어느 정도 좀 잡았으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함수를 그려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g'x를 그려보면, 자, 일단 g'x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a가 1이었으니까 이거 직선이죠. 이렇게 나오는 직선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이제 3이고 2일 때는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참고로 지금 g'x를 그리고 있는데 도함수가 다 연속이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속이 되도록 잘 그려줘야 되는 것 같고, 자, 일단 g' 이제 fx를 그려야 돼요. 자,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x가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가 안 맞나요? 즉 불연속이 돼버리겠죠. 도함수가 불연속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자, 이게 지금 fx고요. 참고로 gx는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fx예요. 그 말은 원래 g'x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fx가 나오는 거니까 조건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fx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여기랑도 이렇게 만난다. 따라서 여기가 나머지 g'x가 되겠죠. 지금 빨간색 함수가 지금 g'x인 거예요. 뭐 잘 연속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자, b가 뭐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이제 역시나 그래프 개형 여러 가지 그려보면서 뭐 퍼즐 풀이 하듯이 이제 맞는 거 찾는 거죠. 따라서 많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fx가 2,1을 지난다는 거. 왜냐하면 g'x가 2,-1을 지나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2,1을 지나요. 따라서 f2가 1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대로 지났죠. f-2가 3이다. 이 두 조건 연립을 해주면 아까 fx가 kx마 b의 제곱이었으니까요. k2-b의 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k-2마 b의 제곱은 3이라서 뭐 나눠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 아래에서 위에 거를 나눕시다. 그러면 2-b의 제곱, 그 다음에 2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요. 3이죠. 그 말은 2-b분의 2 플러스 b가 루트 3이라는 거. b-2로. 왜냐하면 b가 2보다 크기 때문이죠. 오른쪽에서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걸 정리해보면 b가 이제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와요. 쌤이 계산은 그냥 바로 했고요. 이렇게 b를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gk는 0을 찾는 거거든요. 우린 도함수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gx도 그려봐야겠죠. gx도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gx를 그려보자. 이 부호가 바뀌는 점들이 중요하겠죠. 이따가 그 값이 될 거니까요. 자, 해봅시다. 쭉 계속 증가함수예요. 양수라서 증가함수 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다시 올라가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언제 0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gx도 구해야겠죠. 식으로 계산해야 될 게 필요할 거니까 이 친구를 적분하는 거죠.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g0이 0이 나와야 돼요. 정적분 함수라서 g0이 0이 나오려면 적분 상수 c가 뭐 0이 나와야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따라서 0이랑 2에서 x축이랑 만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가 0, 여기는 2. 여기만 구하면 되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물어보는 시그마 k는 0 플러스 2 플러스 알파라서 알파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리 gx를 만들어서 뭐 0이 되는 거를 찾아도 되고, 좀 더 편한 거는 지금 딱 여기가 지금 2잖아요. 그래서 g 알파가 0이고 g2도 0이라서 2부터 알파까지 g 프라임 x도 0인 거거든요. 함수값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2부터 알파까지, 여기가 알파죠. 2부터 알파까지가 정적분이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지금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b였으니까 fx가 x축이랑 접하는 점이잖아요. 알파는 2를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라서 2b-2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2b-2는 2의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알파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2 플러스 2의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라서요. 정리를 하면 8 플러스 4 루트 3이 나와요. 역시나 p 곱하기 q라서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학년도 4월 모의고사 4점 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해설해 볼게요.